예, 안녕하세요. 테마 44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 친구 나올 때는 항상 어떤 이론은 앞에 이제 배경이 있어요. 뭐 사건이 있다든지 기존 이론에 한계가 있다든지. 그래서 항상 세 개를 놓고 비교해 봐야 돼. 요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론들의 문제점, 그다음에 요 이론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음 이론이 나타날 겁니다. 신행정론이. 그다음에 학문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볼 게 과학이냐 처방이냐. 미시냐 것이냐, 일반 법칙적이냐, 개별 사례적이냐, 이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행태로는 사람을 보는 거 보니까 미시론이야.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거니까 미시론이고요. 또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다음에 사실만 연구해서 검증하는 과학이론이에요. 당연히 일반 법칙인데 귀납법이란 검증 기법이 있기 때문에 확정 법칙이 아니라 확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정리할 게 행태가 뭔가를 정리해야 되잖아. 행태는 뭐냐면 검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야. 내가 누굴 사랑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가 뭘 선호한다, 이런 건 가치 개념이거든. 근데 검증만 할 수 있다면은, 그지? 이것도 사실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 이론의 장점이자 문제점이에요. 선험적으로 이거는 가치고 이건 사실이다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되는 이 도구를 가지고 검증이 되면 사실,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가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비판을 받냐면 얘는 어떤 목적보다 본질보다 도구가 더 중요해 버려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얘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시존 이론의 한계야. 법률 제도로는 그냥 제도만 기술했지 그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죠. 사람이 달라진 문형이 달라졌는데 그걸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고전 이론 뭐 분업의 원리니 무슨 원리들을 많이 말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한 거야. 검증해 보니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맞는데 섞어버린 모순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 자, 행정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행정학이 정치학이 돼버린단 말이야. 정체성의 위기가 나와요. 이 찰나에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발달했고 이 심리학이 경영학에 들어와서 뭐가 돼? 인간관계론이 발달해요. 인간에 대한 연구 논리가 들어왔죠. 그리고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들여와서 만들어진 게 행태론입니다. 그치? 이 행태론은 이미 정치학엔 20년대 말에, 경영학에는 30년대, 행정학에 45년도 가서 들어옵니다. 어쨌든 특징, 얘는 처방 이론이 아니라 과학 이론이고, 이따 보겠지만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가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 귀납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거든요. 일반 법칙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확정 법칙이 아니라 확률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미시론이에요. 사람을 연구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이니까 또 사람을 연구한 학문이 행정만 있는 건 아니야. 경영학도 사람 연구하고 심리학도 이러니까 연구 주제가 인간이거든요. 이러니까 다른 학문에서 발달된 인간에 대한 논리가 행정학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은 결정을 하지만 행정학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다음에 가치는 정치학 연구하거나 정치학을 만들고 행정학은 사실만 연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지만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가치 사실 이원론. 그렇지. 그 다음에 일반 법칙이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발견된 사람의 법칙이나 행정학에서 발견된 사람의 법칙은 같을 거거든요. 공사행정 이론론일 거고요. 보다시피 환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요 내부의 의사결정, 특히 사실결정 중심으로 연구했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행태주의에 대한 기반이 되는 철학이 논리실증주의거든요. 과학, 진선미중의 진인데 우리가 이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과학의 세계, 사실의 세계가 어디까지냐 그 얘기야.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이 논리실증주의는 검증 가능성이야. 검증이 되면은 사실이고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치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있어요. 뭐 반증 가능성, 반증이 존재하면 과학이고 반증이 안 되는 건 독트린이라고 그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어쨌든 자연현상은 사실만 구성돼 있어. 이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요. 근데 사회현상은 안타깝게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위 가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만 할 수 있다면은 검증 가능성이란 기법으로 구분만 할 수 있다면은 자연과학의 논리가 사회과학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바로 논리 실증주의 장점입니다. 검증 가능성, 그다음에 중립적 시각에서 하나하나 사람 연구에서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개 봐봐. 이 가설이 어디서 나와? 기존 이론에서 나와요. 이걸 경험적으로 검증해서 검증이 되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검증이 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목적 없는 기법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받고요. 가설 자체가 기존 이론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보이는 사실만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실을 맞다고 설명한 이론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용주의다, 보수주의다 이렇게 나와요. 또 가치가 빠졌다는 것, 또 사람만 연구하니까 구조나 환경이 빠졌죠.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것, 검증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될 거니까요.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나중에 등장할 거야? 이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연구하는 현상학이 등장하고 온리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 해결하는 후행태론, 신행정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처방성이 간과되었죠. 적실성은 학문이 그 시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60년대 미국의 사회 문제를 행태주의는 해결을 못했어요. 이러니까 처방성과 적실성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이 등장했던 거고요. 또 관찰 가능한 객관적 행태만 연구했지 그 사람의 내면적 의미를 연구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의미를 연구하는 현상학이 등장하고요. 그지? 또 제도도 되게 중요해요. 이 제도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제도론이라든지 또는 비판 철학 같은 게 등장할 겁니다. 또 경영의 사람과 행정의 사람 분명히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빼버리니까 공행정과 사행정을 갖다 놓고 봐버리는데 사실 그렇진 않겠죠. 공행정의 특성을 간과했다. 또 환경을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력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얘가 등장한 이유는 앞에 있는 원리론의 비과학성, 통치기능론의 정체성의 위기, 구제도론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위해서 행정은 비록 가치 결정을 하지만 행정학은 가치를 빼버리고 오늘 사실만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겠다. 그것도 사람 중심으로. 이 과학이론이고 사실 중심의 과학이론이고요. 사람 중심의 미시이론이야.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일명 행태주의 혁명 시대였는데 문제가 뭐였다? 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 문제. 이걸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과학만 강조하니까. 또 흑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전혀 논의를 못했던 거죠. 처방성도 없었던 거고 구조의 압력이나 모순도 못 봤던 겁니다. 이러니까 구조도 보고 처방도 강조하는 그 다음 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올 신행정론이나 후기행태론과 많이 비교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이론과도 비교될 수 있겠죠. 고전이론도 과학이라고 했지만 막상 검증되지 않은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하나 검증해서 만나를 검증해 그러니까 봅니다. 과학성이 좀 좋아졌죠. 여기까지가 이제 행태론입니다. 자, 아까 한 개까지 봤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미국 얘기고요. 제도론이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야? 이제 한국이나 후진국에 들어와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했나 연구한 이론이 그 다음에 나올 생태론이 될 겁니다. 이건 주로 후진국 쪽 연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